안녕하세요. 산AI의 산아입니다. 오늘은 텍스트를 비디오로 변경을 하고 이미지를 비디오로 변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를 실행해 주세요.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가 없으신 분들은 컴피UI를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컴피UI가 없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설치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컴피UI가 실행되었습니다. 오늘 사용해 볼 노드는 컴피UI 피라미드 플로우 래퍼입니다. 이 커스텀 노드를 설치를 해 주시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자이가 피라미드 플로우를 컴피UI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커스텀 노드입니다. 피라미드 플로우 노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불꽃을 만들었고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자, 오늘은 이것을 설치를 해 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모델 경로 같은 경우 아래와 같은 경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미지 사이즈가 768과 384 사이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768p, 384p 이 모델을 각각 사용했을 때 FP8 버전의 384p를 사용하게 되면 6GB 이하로 생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신 픽셀이 좀 작기 때문에 해상도는 조금 떨어지게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모델들이 쭉 있습니다. 이 모델과 같은 경로로 이렇게 피라미드 플로우 경로에 넣어주라고 합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운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우선 이 커스텀 노드를 설치를 하셨다면 컴피UI를 재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치가 아주 간단하니까 금방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설치를 하시고 컴피UI를 리스타트 하셨다면 리스타트 방법은 여기에 그냥 리스타트를 눌러주시면 재시작이 진행이 되고요. 매트릭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폴더에 패키지스에 컴피UI를 직접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컴피UI 폴더 안에 이렇게 커스텀 노드즈 폴더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컴피UI 피라미드 플로우 래퍼가 있습니다. 여기에 리퀘어먼츠를 한번 실행을 하면 좋은데요. 리퀘어먼츠 내용에는 이러한 버전들이 있습니다. 어떤 버전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하고요. 근데 아마 지금까지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버전에 얼추 일치하게 되어 있으실 건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이 리퀘어먼츠를 한번 실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굳이 사용을 안 해도 바로 사용이 가능했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자, 여기 컴피UI 피라미드 플로우 래퍼에서 cmd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커맨드 창이 하나 뜨실 거고요. 여기에 pip install -r requirements txt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 버전이 만약에 이거보다 크다면은 따로 설치가 진행이 되지 않고 스킵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 없으시다면은 가장 최신 버전으로 설치되실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등호에 맞게 버전이 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리퀘어먼츠까지 실행을 하셨다면, 자, 이 피라미드 플로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리지널 래퍼가 있죠. 여기에 들어와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쭉 내려와 보시면 이 모델의 성능에 대해서 비교된 자료가 있습니다. 젠3 알파와 거의 유사한 정도의 스코어를 갖고 있고요. 상당히 높은 스코어죠. 클린과도 거의 비슷한 스코어입니다. 이 위쪽에는 유료로 제공되는 모델들이고요. 여기에는 오픈소스입니다. 오픈소스 내에서는 가장 성능이 좋습니다. 이 피라미드 플로우가 SD3 미디엄과 플럭스 1.0을 기반으로 이미지 생성하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미디엄 3 같은 경우는 해부학적으로 좀 떨어지지만 플럭스 1.0에서는 해부학적으로 좀 성능이 좋죠. 이러한 서로의 장단점을 가져왔을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살펴봤던 코그비디오 X 모델을 참조해서 이 모델이 탄생을 하였고요. 그리고 비디오 라마2라는 비디오 재구성 오픈소스 LLM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게임 엔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둠 아시죠? 이 둠의 이러한 모션 움직임, 이 움직임에 따라서 객체 움직임에 따라서 배경이 바뀌는 이러한 다양한 모델들을 참조해서 피라미드 플로우가 탄생을 한 거고요. 여기 컴피UI 피라미드 플로우 래퍼 안에 이그젬플스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3개의 워크플로우가 있고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텍스트 투 비디오 샘플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죠. 우선 피라미드 모델을 불러오고요. 여기서 불러오게 되고 K샘플러 대신 피라미드 플로우 샘플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 인코더가 있고요.
VA 디코드 대신 피라미드 플로우 VA 디코드가 있고, 여기서 나온 이미지를 비디오 컴바인을 통해서 생성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노드가 빨간색으로 나오신다면은 비디오 헬퍼 스윗이라는 커스텀 노드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 영상을 따르셨다면 다들 이거는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계실 건데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매니저에 Install Missing Custom Nodes 여기에 눌러보시면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커스텀 노드가 떠 있으실 겁니다. 그 노드를 설치를 하고 다시 한번 컴퓨터를 재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옵션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델이 하나 있죠. 피라미드 플로우 SD3 모델이고요. 여기에 가장 위에 있는 이 SD 모델입니다. SD3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 같고요.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은 SD3 모델이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768과 384가 있습니다. 768로 생성을 하게 되는 게 아무래도 해상도는 조금 더 좋게 나오겠지만 아무래도 성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생성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2기가 VRAM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 7점 몇 기가? 한 8기가 정도 사용이 된 것 같고요. 만약에 이 768이 조금 버거우시다면은 이 아래 모델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BF16이 가장 무거운 버전이지만 성능이 가장 좋고요. 기본으로 세팅된 이 값이 가장 퀄리티가 좋게 나오는 모델입니다. 만약에 768 픽셀을 사용하고 싶지만 좀 성능이 버거우신 분들은 모델 타입을 조금 변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FP16이나 아니면 FP8 버전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것을 변경을 하셨는데도 조금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FP8 패스트 모드를 활성을 하시면은 조금 더 빠르게 생성이 되실 거고요. 이 텍스트 인코더와 VA 타입 같은 경우는 VRAM이 사용이 되지만 그렇게 크게 무겁게 사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BF16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각자 성능에 따라서 조금 조정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래부터 위로 갈수록 점점 VRAM 사용이 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BF16, 768 이 기본 세팅으로 사용을 하였고요. 여기까지 프롬프트가 피라미드 플로우 프로젝트 페이지에 있는 프롬프트입니다. 여기에 캠프파이어죠. 자, 이러한 내용이 프롬프트를 사용을 했고요. 그 뒤에 추가로 하이퍼 퀄리티나 울트라 HD, 8K 등 해상도 관련 프롬프트를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네거티브 프롬프트들이 있죠. 여기에 있는 프롬프트를 참조를 해서 생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샘플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지 사이즈가 여기 지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가이던스 스케일이랑 비디오 가이던스 스케일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보시죠. 그 내용이 여기에 써 있는데요. 조금 내려와 보시면 사용 팁에 가이던스 스케일이란 768의 체크 포인트를 사용할 경우 7 또는 9를 사용하고요. 384P 체크포인트를 사용할 경우 7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 768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7 아니면 9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여기 기본으로 9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가이던스 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여기 마찬가지로 써 있는데요. 비디오 가이던스 스케일은 이 영상을 생성할 때 이 값이 클수록 움직임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 값이 작을수록 비디오가 안정화된다고 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동작이 작아지는 만큼 비디오가 조금 부드러워 보이게 될 거고요. 10초 영상을 생성할 경우 이 가이던스 스케일은 7로 하고 비디오 가이던스 스케일은 5 정도로 잡으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768의 가이던스 스케일은 7 아니면 9인데 9를 사용을 했고요. 비디오 가이던스 스케일은 5로 사용을 했습니다. 5를 기반으로 더 많은 움직임이 필요하시다는 분들은 이 값을 높여주시고요. 반대로 모션은 조금 적더라도 안정된 비디오를 생성하고 싶다는 분들은 이 값을 낮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모델을 384 모델을 사용할 경우에는 가이던스 스케일을 7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기본 768에 가이던스 스케일은 9, 비디오 가이던스 스케일은 5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아무래도 영상이 크다 보니까는 VA 디코드를 타일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디코딩 하는 시간은 조금 늘어나게 되지만 그만큼 타일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VRAM 사용을 그만큼 적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디오 컴바인 설정은 그냥 거의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고 프레임만 24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 플로우는 최대 24프레임을 생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방법을 알죠. 30프레임으로 생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이미지 사이에
비디오 프레임 인터폴레이션, 이 커스텀 노드를 사용해서 중간중간 이미지를 추가해서 프레임을 늘릴 수가 있죠. 좀 더 부드러운 영상이 뚝뚝 끊기는 현상이 있으시다면은 이 비디오 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해서 중간중간 이미지를 추가를 하시고요. 그만큼 이미지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프레임을 그에 맞게 조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노드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자, 이것을 생성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기 때문에 쭉 생성을 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 위에 있는 것들이 전부 텍스트를 통해서 생성된 것들이고요. 이 설정 그대로 생성을 한 거고요. 텍스트만으로 했는데 약간 움직임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어디 하나 흠잡을 곳이 없죠. 하지만 자세히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잘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상도가 조금 낮아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보이시죠? 이 피라미드 플로우의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랐던 게 처음에 이러한 영상을 생성을 했습니다. 엄청 자연스럽죠? 심지어 여기 보시면은 고기가 이렇게 타는 것 같은 점점 익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좀 더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나요? 익어가는 모습이 잘 표현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조금 끊겨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비디오 인터폴레이션이 있었죠? 그것을 사용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양이인데요. 처음에는 조금 잘 나오는 것 같지만 모션이 이렇게 커지면서 조금 얼굴이 변형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모션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에 비디오 가이던스 스케일을 조금 줄여서 생성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똑같은 프롬프트에 캣 대신 더그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강아지가 자다 깬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카메라 구도 같은 것을 프롬프트로 주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드론으로 찍은 것 같은 영상을 쉽게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파도의 해상도랑 전반적으로 해상도가 좀 깨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션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약간의 해상도 문제가 뒤쪽으로 생기는 것 같고요. 이것도 여기 바위가 살짝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상당히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텍스트만으로 비디오를 생성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밤에 생성된 부분이고요. 여기도 처음에는 굉장히 잘 생성되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도가 뿌려지면서 좀 뿌얘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도 처음보다는 뒤쪽으로 갈수록 여기에 보시면 점점 디테일이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어떠신가요? 텍스트만으로 이러한 영상이 생성됐다는 게 좀 놀랍지 않나요? 자, 이것도 폭발하는 부분이고 처음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뒤로 갈수록 약간 해상도가 점점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인데도 이 정도 퀄리티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는 정지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불 같은 표현, 불과 물에 대한 학습이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불 같은 장작이 타는 모습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을 했고요. 아까 고기를 익히는 부분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은 모습이 조금 다리가 사라졌다 나타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선 폭죽이 터지는 배경에 여자 그림자를 볼 수 있고요. 상당히 괜찮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어가는 것 같지만 뒤로 가면서 프레임이 깨지면서 공중을 날고 있죠. 이게 이전 프레임에 대해서 점점 이미지가 생성이 되면서 영상을 생성하게 되는데 뒤쪽으로 가면서 약간 깨지는 현상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건 자동차 영상인데요. 블랙박스를 많이 학습을 한 건지 굉장히 이 구도에서 영상이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야간의 자동차인데 진짜 차 안에서 찍은 것 같지 않나요? 차의 움직임도 그렇고 차가 달리는 모습도 그렇고 손이 약간 뭉개지는 게 있죠? 이렇게 프레임의 영향이 좀 적을 때는 잘 나오다가 손이 이렇게 휙휙 움직이면서 좀 자연스럽지 않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션이 큰 동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디오 가이던스 스케일을 조정을 하면서 생성을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텍스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부분은 같이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워크플로우가 세 가지가 있었죠? 거기에 이제 두 번째 워크플로우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여기 텍스트 투 비디오 멀티플 프롬프트 이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나머지 설정은 전부 동일한데 여기에 프롬프트 노드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모델이 이 첫 번째 텍스트 인코더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아웃풋 값이 다시 이곳에 프리브 프롬프트로 넣어주고 이 두 가지 프롬프트가 섞여서 다음 프롬프트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장면에 대한 프롬프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에 대한 프롬프트입니다. 첫 번째 프롬프트에서 넘겨줄 때는 true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넘겨받고 마지막에 샘플러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false로 설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설정은 그대로고요. 여기는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의 프레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성을 했던 것 같고요. 이것이 없어도 바로 집어넣으셔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고 여기 프레임을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생성된 비디오를 통해서 여기 16으로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결과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두 가지 프롬프트를 통해서 생성된 결과가 처음에는 이렇게 캠프파이어에 대한 프롬프트고요. 두 번째는 지구가 폭발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러한 영상이 첫 번째는 캠프파이어, 두 번째는 이렇게 지구가 폭발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결과가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캠프파이어 영상이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 요쯤에서 바뀌지 않을까요? 야, 이제 폭발하는 장면에 프롬프트가 반영돼서 두 가지 프롬프트가 동시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워크플로우입니다. 로드, 피라미드 플로우 모델, 피라미드 플로우 텍스트 인코더, 샘플러, 그리고 비디오 컴바인까지는 좀 전에 봤던 거와 동일하죠. 여기도 프롬프트를 넣어준 거고요. 하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 VA 인코더에 있는 이미지에 내가 원하는 스타트 이미지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로드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넣어줬고요. 하지만 이 이미지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 1280에 768 사이즈로 이미지 사이즈를 변환을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Keep Propagation을 체크를 false로 하셔야지 이 사이즈에 맞게 얘가 잘라지게 되었고요. 그래야지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체크하게 되면 이 이미지가 사이즈 비율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잘못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리사이즈한 이미지를 여기에 첫 번째 이미지로 넣어줬고요. 이 영상이 생성되게 되면 여기에 첫 번째 이미지 하나가 들어가고 그 이미지 기반으로 생성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원하지 않고 하나만 확인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것을 사용 안 하면 되겠죠.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서 나온 이미지를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결과 동영상만 생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사이즈한 이미지를 여기에 VA 인코더에 추가를 하였고요.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피라미드 플로우 디코드를 통해서 생성이 되고요. 인코드만 하나 추가가 된 거고요. 저 아래쪽에 이미지와 리사이즈 인코더 이렇게만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게 생성이 되었는데, 자, 이 영상입니다. 이 사진을 통해서 이러한 드론이 날아가는 영상입니다. 1인칭 시점의 드론이 날아가는 영상이고요.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나요? 드론을 날려서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생성을 해보았는데, 자, 이 이미지로 자동차가 달려가는 모습을 표현을 하였고요. 처음에는 이 뒷배경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뒷배경도 이 모션에 따라서 천천히 움직여 달라고 하니까 천천히 뒤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산이 천천히 뒤로 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자동차가 달리는 모습도 생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피라미드 플로우,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텍스트 투 비디오, 이미지 투 비디오를 생성을 해볼 수 있는 워크플로우였습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프롬프트를 참조해서 다들 한 번씩 생성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있는 것들이 1280에 768 사이즈 이미지였고요. 10초에 24프레임의 영상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영상이 제가 생성했던 것보다는 훨씬 퀄리티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고기가 구워지는 모습도 있고 드론이 날아가는 모습, 파도 치는 모습, 그리고 밤에 파도 치는 모습, 지구가 폭발하는 모습, 홍수가 난 모습. 자, 여기에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여기까지는 텍스트 투 비디오라고 하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4개의 영상이 이미지 투 비디오입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달려가는 모습이고요. 드론을 날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술 작품을 움직이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성한 애니메이션을 움직여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로 갈수록 처음에는 잘 생성되다가 모션이 이렇게 커지면서 조금 깨져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뒤로 갈수록
이렇게 세세했던 부분이 점점 뿌얘지는 것 같이 보이죠? 오픈소스 치고는 굉장한 퀄리티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설치로 그렇게 높지 않은 VRAM으로 영상을 생성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한 번씩 설치해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픈소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조금 더 괜찮은 모델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코그 비디오 X 같은 경우 이러한 포즈를 이용해서 동물이 움직인다든가 이러한 여우의 고개 동작을 포즈를 통해서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뎁스 모델을 이용해서 사람이 걸어가는 영상을 생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투 비디오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이용해서 영상을 생성을 하였고요. 여기도 이미지를 이용해서 영상이 생성되었습니다. 업데이트 2까지는 저번 영상에서 살펴보았고요. 나머지 이 윗부분도 여기에 이그젠플스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샘플 워크플로우가 있으니까요. 한 번씩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라미드 플로우를 통해서 영상을 아주 쉽게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